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2018년 4월 20일 오전 6시 45분입니다. 여기는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센트럴시티 호남선 터미널입니다. 저는 충남 서안으로 강연차 가기 위해서 좀 일찍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용트림하는 거대 도시의 활력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저 맞은편에 있는 고층 아파트, 대기 중인 버스, 도시는 이렇게 새벽부터 숨을 쉬는가 봅니다. 이런 문명 건설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은 이승만, 박정희, 정주영, 근로자들, 이병철, 이건희, 그리고 묵묵히 법을 지키면서 세금 내고 병역 의무를 다한 국민들, 이런 분들이죠. 이런 사람들 통틀어서 문명 발전 세력이라고 불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언론사 대표들을 모아서 식사를 하면서 북한이 정말로 완전한 비핵화 뜻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같은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보장, 체제보장 정도만 이야기한다.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라는 정도의 이야기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김정은이가 주한미군 철수 주장도 하지 않고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했다? 정말 그럴까요? 만약 그렇다면은 김정은 정권은 자살을 선택을 한 겁니다. 왜냐?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은 남은 것은 재래식 군사력밖에 없는데 그것은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런 북한을 누가 거들떠 보겠습니까? 독이 빠진 코브라를 누가 무서워하겠습니까? 독이 빠진 정갈은 뭡니까? 지렁이 봐도 보다 못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은 숙명적으로 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북한 체제가 무너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는 자신이 먼저 죽겠구나 하고 살기 위해서 포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때까지 가려면은 대북 제재를 더 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 안 할 겁니다. 그 대신 적대 정책 포기하라, 체제를 보장해달라,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북한의 체제 보장,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든지 한미동맹을 해체하든지 아니면 핵 우산을 거두어 가든지, 그리고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성격을 바꾸는 겁니다. 주한미군을 북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취하지 않는 군대로 바꾸는 겁니다. 주한미군을 남북한 사이에 중립하는 군대로 바꾸는 겁니다. 남북한에 대해서 중립하는 군대, 그런 군대를 평화유지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주한미군 이선함 안 합니다. 즉 김정은이 요구하는 것을 다 받아준다면은, 체제보장, 적대시 정책 포기하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의 주한미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격이 바뀌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종합하더라도 북한 정권이 최소한 주한미군의 위상 변경, 성격 변경, 주한미군의 남북한 간 중립화를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남북한 사이에 그런 합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사실이지만은 2000년 6월 김대중, 김정일 회담에서 비밀리에 양해를 한 것이 바로 주한미군 위상 변경입니다.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면은 통일된 다음에도 주한미군이 있어도 좋다. 이게 김정일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그런 조건을 빼고 돌아와서 김정일이가 지금 주한미군 통일 이후까지 있어도 좋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왔다.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업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노벨 평화상 받는데 청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계속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게 북한입니다. 이번에 남북 간 회담이나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이루어지면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판국에 한미연합사 해체를 한다고 합니다. 한미연합사 해체는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1차적인 책임에서 면제되는 걸 의미합니다. 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맡아야 대한민국 방어의 제1차적인 임무가 미군 사령관, 즉 미군이 되는 것인데 그 의무를 벗겨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한미연합사 해체, 이게 주한미군 중립화, 주한미군 위상 변경으로 가는 바로 1차적인 조치입니다. 그 다음 훈련, 한미 군사훈련 중지 또는 축소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동시에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이렇게 나가면은 주한미군이 왜 있어야 되느냐? 6.25가 끝났는데 평화협정 맺는데 왜 주한미군이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한미군이 있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더라도 그 주한미군은 북한에 대해서 위협이 되지 않는 이른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하나의 균형자로서 있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라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주한미군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전략에 대한민국이 호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거기에 합의를 했습니다. 김정일과 더불어. 이게 일종의 비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6.15 선언을 이어받은 14선언, 14선언에 종전 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미군의 역할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2007년 11월 한국을 방문한 게이츠 국방장관 앞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동북아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일본과 미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게이츠가 회고록에 쓰면서 약간 돈 것 같았다는 평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 재임 후 연설에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미연합사가 존재하면은 북한이 위협을 느끼므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등등을 다 합쳐보면은 김대중, 노무현 노선을 이어받는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위상변경이라는 일종의 선대의 유훈을 따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민들 용어 전술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주한미군 철수란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주한미군 무력화 여기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북한이 말하는 적대정책 포기하라, 체제 보장하라, 안전 보장하라는 말은 바로 주한미군 무력화,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